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 네 저녁 종목 진단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부분들인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9종목으로 항상 제한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8시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지만 보통은 8시 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일찍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종목을 말씀해 주셔야지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매진이야. 이거 완판남 아니고 완판남. 이 정도면은 홈쇼핑을 좀 가도 되지 않을까. 저 한때는 진짜 홈쇼핑 해볼까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용각산이. 네. 근데 진짜 홈쇼핑에서 다루는 그 있잖아요. 멘트 제가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 배운 게 있잖아요. 뭐냐면요, 그 홈쇼핑 멘트 중에 하나가 여성용 여성용품이었어요. 뭐 가방이었는지 뿌러지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가방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선전하고 나왔는데 사실 비빌 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명품이고 너무 좀 너무 비싸고 좀 명품이고 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팔아먹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은 뭐 그렇게 뭐 이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뭐 남자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여성 그 쇼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파는데, 처음에는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딱 치면서 판매량이 급증해가지고 급기야 그때 매진 비슷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뭐 매진 비슷하게 갔으면 뭐 매진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판매가 확 늘어났어요. 무슨 멘트를 쳤냐면, 그때가 연말 시즌이 거의 다 갈 때쯤, 명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이었던가, 하여튼 그 정도였어요. 재작년 추석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쇼호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부님들, 1년 동안 고생 너무나 많으셨어요. 네, 1년 동안 고생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 해줄 때 되지 않았나요? 이 가방 어떠세요? 근데 전화가 막 불이 나는 거야. 빠바바바바. 근데 야, 진짜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1년의 어떤 보상, 네, 2019년도 열심히 살아오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생일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뭐 소소하지만 한 달에 뭐 5만 원씩 이렇게 모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년 12달 지나면 60만 원이 돼요. 60만 원이면 또 이것저것 그냥 뭐 살만한 것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 달에 5만 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서 나를 위해서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네, 현금 60만 원씩 빡빡 네.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아들은 10만 원 받아요. 1년에. 네. 그래서 그거 주식 계좌에 넣어주고 있죠. 자, 성공을 위한 연님, 아가가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아기가. 네. 우리 아들도 옛날에 아빠 방송할 때 와가지고 키보드 막 두들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네. 자, 종목 상담 이야기를 가도록 할게요.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하신 거 없죠? 아침 시황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오늘 서킷 브레이커, 어제였나요? 어제라고 봐야 되겠지.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문을 딱 닫았어요. 야, 죽었구나. 죽었구나 해가지고 막 다들 이제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이 다시 개재가 되면서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밀어버려가지고, 마감이 한 2000포인트 넘게 빠졌겠죠? 미국 시장이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2000포인트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빠졌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깨질 것이다. 왜냐면 뭐 전부 다 마찬가지. 중국은 또 많이 올랐네요. 그 유럽 같은 경우 보시면은 독일이라든지, 독일 없냐? 네. 이런 그 유럽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다 빠졌거든요. 독일 어디 갔어? 독일. 네. 하여튼 뭐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었겠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아에서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과장창 무너진 모습인데,
뭐 아무래도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덕에 하나 더 얻어낸 게 있어요. 뭐냐면 연준의 양적 완화. 네, 양적 그 완화를 더 하겠다. 그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얻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버리게 되면 아예 그냥 겁에 질려버리거나 아예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시황에서 이야기 딱 잡아드렸던 게 뭐냐면 서킷 브레이커, 그죠? 크게 하락하는 포인트,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매도 금지, 물론 한시적이 될 거 생각되지만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뭐 기타 등등 유동성 공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붙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자면 뭐예요? 변곡점에서, 자, 끝나갈 때쯤에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그러면 거의 끝나갈 때야. 우리가 놀이동산을 갈 때도요, 바이킹을 타보신 분들 아시겠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시작할 때 왔다리 갔다리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정점에 다다를 때 어떻게 돼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거의 뭐 그냥 거꾸로 솟잖아. 네, 이거예요. 가장 최고로 올라갔다 생각됐을 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네, 가장 밑으로 내려갔다 생각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시가추 원리라고도 보나? 네, 하여튼 저는 바이킹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금지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를 더 이상 못 한대. 공매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공매도 안 돼. 그러면 공매도 못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지수가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공매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챙겨야 되겠다. 환매는 곧 매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일단 반등을 오늘은 성공을 좀 했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반등이 이렇게 나갔다고 해서 지수가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오늘이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수가 일단은 바닥이 됐든 아니면 단기 상승이 됐든 뭐라도 나올 때는요, 연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연속적으로요. 근데 지금은 뭐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이 멈췄다 정도지만 내일 만약에 양봉이 붙어준다?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에벨레 해가지고 옆에서 그냥 퍼질러져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의 완벽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요거는 더 지켜봐야 돼요. 상승은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냥 단순한 양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변동성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안심하지 말자. 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차 폭락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폭락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네. 폭락이 지금 어디 있어? 폭락 어디 있어요? 아무만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여기 폭락이 있다. 그죠? 폭락. 그 다음에 폭락이 어디 있지? 여기 그 걸프전 때, IMF 때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9.11 뭐 이런 폭락이 어디 있지? 네. 안 보이지 않아요? 그죠? 폭락 안 보이는데 돋보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야, 돋보기. 어디 있냐? 네.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폭락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건 그냥 하락이지. 뭔 폭락입니까? 이걸 폭락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면 어떡하려고. 마이너스 10%씩 빠질 때도 있었어요. 지수.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서킷 브레이크 한번 걸리면은 다 나가 떨어져 정말로 정신이 어디론가 가버리게. 네.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하락. 네. 내려간 장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황은 그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일단 너무 세게 들어오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반발, 상황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간다. 그게 오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반등이
정확하게 저점을 잡고 올라설 수 있는 포인트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왜? 연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희망적인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야지만이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계속 하락을 베팅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다 파시고 빨리 인버스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매도, 네, 풋 옵션을 매수하셔가지고 네, 몰빵 치시고 대박 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래요. 자,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왜 빠지는데 그렇게 하락 쪽 인버스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 현금 주고 뭐하러 기다려요? 인버스 때려야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뭐 이거 봐. 이게 많이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면 부정적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매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장세일 수도 있겠고 또 지수가 더 내려갔지만 나는 분명히 지수는 반등할 거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내가 잡겠다 또는 그 위치까지 기다려주겠다, 잘 버텨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종목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조정장에서 나쁜 종목을 골라내려고 우리가 방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기업은 시멘트 기업이에요. 시멘트, 레미콘, 네, 건설주라고 봐야 되겠죠? 레미콘, 뭐 등등등.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철강, 어제 말씀드린 뭐 철강, 이런 뭐 건설, 이런 쪽은 언제 좋아진다고 그랬죠? 경기가 좋을 때. 잘 보시면 2017년도까지 계속 여기서 지금 기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뭐냐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죠. 여기는 지금 없는 걸로 치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의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여기는 지금 아마도 대북 관련주들의 이슈가 붙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을 테고요. 이 추세는 일단 레미콘과 관련된 그냥 그 경기 부양,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뭐 SOC에 투자할 것이다 등등의 그런 포인트적인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이 기업도 보시면은 유보율 높고요, 부채 비율 낮고, 그다음에 PBR이 0.37이에요. 엄청 낮죠. 그다음에 퍼는 14배, 14배 정도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실적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좀 높은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PER, 즉 퍼가 이렇게 높은 위치는 왜 그랬을까 보면 대북 관련 이슈가 아마도 붙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대는요, 일단은 뭐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테마를 타고 들어가면서 대북 관련 테마를 타고 들어가면서 상황이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을 논하기에는 지금 약간 이격이 너무 완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격이 조금 크게 벌어진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완만하게 우하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겠다는 어떤 신호탄이라든지 또는 뭐 정부 차원에서 무언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를 더 늘려주게 된다든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런 시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이 돌아서는 위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기업은 괜찮아요. 좋은 기업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 상대도 많지 않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테마성 흐름을 통해서 약간 억울하게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부담스럽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저점 지지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괜찮다는 말은 뭐냐면 그 현재 주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폭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뭔가 대단한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번에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뭔가 한번 나오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게 이렇게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더 연결시킨 이후에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지도 못했거니와,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지금은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업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 좋고, 실적 최근에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 이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도 좋고, 자산 가치 좋고, 그 다음에 유보율 높고, 부채율 낮고, 시장 점유율 높고, 다 좋아요. 장기적 관점에서 지지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면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재작년 18년이었습니다. 18년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북 관련 이슈로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은 단기적 경기 우려감으로 하락 추세를 진행하는 시점이므로 부담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되는데요. 비중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많으면 일단 조금이라도 축소하는 관점이고요. 적당하다면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도 괜찮기는 한데 역배열이고 아직 하락 추세가 진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만 그렇게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당장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네패스. 네패스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얘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네. 장비 쪽이죠? 이 기업.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 됩니다. 계속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거 중요한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디에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실적 같은 부분들이 올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증가했죠.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그 다음에 내후년도에 계속적으로 비약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런 기업들은 더 주가가 상승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만원대를 통과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형태,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만원에서부터 아이고 3만원까지 올라갔네, 많이 오른 거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은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서 넘어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즉 돌파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라면 N자 흐름의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 전망, 앞으로의 성장 전망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또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고가가 나왔는데 따라가 들어가도 되느냐? 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요런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도 더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런 종목들이 만약에 재수없게 이런 데서 걸려버리게 되면 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에 대한 라인이 이 5일선, 21선, 61선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 61선 요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61선이 아직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21선과 5일선에 대한 관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나가는 모습 확인됐죠? 그러면 이거는 중기적 관점에서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어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21선은 지지받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반등 내려갔다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61선 따라 붙으면서 뭐가 나올까요? 계속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이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위치겠죠. 네,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위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추세가 남아 있거나 더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내드릴게요. 반도체 장비 쪽, 비메모리 쪽, 네. 전망이 앞으로 좋기 때문에 업황의 호조세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주가의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이어져 온 주가의 흐름은 다소 높다고 생각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지지선이 2만원에서 25,000원의 수준이므로 현재의 주가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상승이 진행된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 추세선으로 5일, 20일의 이평선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20일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탈하기 전에는 계속적인 홀딩 전략으로 가시고요. 5일과 2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로 전환이 되면 매도 포지션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와 같은 부분은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다소 높은 가격이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21선에 그쳐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시는 게 낫겠죠. 여기 지지 받았네,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바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나눠서 대응하시되 지금은 일단 먼저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늦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완전히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지금 자리는 들어와서 지지가 되면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센을 가겠습니다. IT센. 이거 스펙이었나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스펙주 같이 생겼다. 그죠? 스펙주인가 봐요. 스펙인데 뭔 스펙일까요? 뭐 안 봐도 굳이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스펙이겠지만 안 봐도. 네. 왜 이렇게 뒤로 안 가냐? 스펙일 거예요. 그냥 스펙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스펙일 겁니다.
얘는 뭐 기업 동향 이런 거 안 나오는 거야? 뭐야? 이전 상장됐다고? 그럼 스펙이 아니라 저거였어요? 뭐 코넥스나 이런 거였나? 예전에는 이전 상장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스펙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경영진의 변동 18년도 모르겠네. 네. 히스토리를 모르겠네. 히스토리가 뭐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알아두면 요즘 이전 상장을 결정했다. 어디서? 코스닥으로. 그전에는 어디였어? 그전에는 그냥 저거였나봐요. 그죠? 네. 신규 상장, 코넥스, 이런 데로 들어온 것 같아. 보통주? 그죠? 코넥스 아니에요? 이거 거래소에 있던 거예요? 아니잖아. 거래소에서 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건 뭐, 신규 상장은 어디로 했다는 거야? 왜 안 나와?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칩시다. 네, 그렇다고 치고 웃긴다 이거. 어디야? 이씨. 네,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인데 어디에 상장했다는 건데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상장 요건. 이전 상장, 변경 상장, 이전 상장, 변경 상장. 이거 상호 변경. 그 다음에 이전 상장.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한다. 뭐 아무튼 뭐 그렇다 칩시다.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치고요. 이 기업이 그러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IT 시스템 통합,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치 교육, 인프라 등등 IT. 이거 뭐 5G로 들어가나 보네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시스템 통합 이렇게 되면 4차 산업 뭐 이렇게 뭐 되는 거야? 도대체 얘는 그래서 정체가 뭔데? 얘가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시스템 아웃소싱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뭔지 아예 모르겠는데요. 기업 자체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상황 마저 볼게요. 기업의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면 답이 나오겠죠? 들어봅시다. IT센 보자. 뭔지 알아야지 그래도 업황을 좀 볼 거 아니야. 2005년 변화와 혁신으로 IT 서비스 전문기업 사업을 소개합니다. 공공국방 그냥 시스템이네요. 그냥 시스템. 시스템 이 솔루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잖아. 네.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업황 쪽에서 뭔가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는 이제 경쟁이 좀 심하지 않나요? 네, 경쟁이 좀 심하지 않나 싶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쟁력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추세는 그래도 우상향을 가져가고 있죠. 네, 우상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로의 어떤 가능성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추세 전환됐죠. 이렇게. 그래서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업황 자체가 조금 불투명하고요. 네. 기업의 가치가 지금 1,000억 원대 정도로 나와 있긴 한데 잘은 모르는 기업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일단 기술적 분석만으로만 대응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5,500원 지지 라인을 일단 갑니다. 5,500원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세 상단에 부딪힌 관점이기 때문에 횡보 또는 아래쪽 하단 조정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게 따라서 올라붙어 주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면 가격을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시 만나거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게 횡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내려가거나 횡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5,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500원. 네. 그래서 5,500원 이상에서는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5,5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기업은 시간적인 관계상 5,000원 또는 그 아래쪽까지도 넘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5,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솔루션 기업인데 내용이나 업황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네, 차트적인 분석만 보면 최근의 흐름은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이 당장은 현 구간이 그냥 긍정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 19년 말에 형성된 고점이 추세의 상단에 있으므로 지금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5,500원을 지지로 해서 위쪽에서는 보유, 아래쪽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어렵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은 그냥 가격 변화에 따른 대응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무역 갈게요.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죠. 네, 북쪽 얼굴? 네, 북쪽 얼굴. 올겨울이 따뜻했네. 올겨울은 따뜻했네. 그래가지고, 네. 그냥 뭐, 좀 그랬죠. 다른 때와는 다르게,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스페이스가 꼭 그 방한용품만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겨울옷이 여름옷에 비해서 단가가 더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실적의 부담감으로 연결되지 않았었을까 그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워낙 이제 노스페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노스페이스 옷이 몇 개 있거든요. 보통 이제 외투 같은 경우는 노스페이스 옷을 좀 많이 사서 입으시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반등하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능성. 요즘에는 기능성이 최고예요. 근데 이 기능성 의류 같은 경우도 워낙 경쟁 상대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다 기능성이지 뭐. 네, 다 기능성 옷이야. 네, 그래서 경쟁 상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뭔가 조금 네, 부담스러운 모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도 다시 흘러내리는 형태. 판매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의류와 관련된 부분. 겨울도 따뜻했기 때문에 또 넘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당분간은 조금 약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지선은 저점대, 지금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근데 추세가 만약에 하단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는 게 된다면 이 지지선도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탈하게 되면 좀 좋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은 연초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봄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수기를 지났고요. 경기 침체를 통한 부담감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의 파워가 워낙 세서 뭐 완전히 폭락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은
부담스럽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추세가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지선은 25,000원쯤 잡으셔도 되겠죠. 25,000원, 26,000원 수준인데 거의 다 내려왔으므로 이제 반등이 나와야 하고, 만약 반등이 없다면 조심하는 리스크, 비중 축소 또는 매도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보유 중인 분들은 지지선 꼭 확인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당장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롱패딩인가 그거 할 때 잘 나갔어요. 그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롱패딩 많이 나올 때가 언제였어요? 추운 겨울. 하여튼 겨울이 추워야 돼요, 이런 옷은. 네,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성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해먹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성기 좀 지나는 것이라면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일단 지지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더 이상 안 돼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요. 하고 싶으시면 아주 네, 일찍 오셔서 네, 종목 진단 하셔야 됩니다. 사진 파일은 못 올립니다. 네. 네. 사진 파일 못 올립니다. 네.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자, 태경산업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이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뛰어 올라간 거 보니까 대북 관련한 이슈가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맞나요? 이것도 대북 관련 이슈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복합산업. 얘는 근데 뭐야? 고속도로 휴게소 타워, 기타 등등.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태경하고 쟤네 북한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모양새는 딱 그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태경산업 대북 관련. 대북 관련. 보면 알죠? 네. 북한 광물 자원 개발. 네. 대북 관련주예요. 이거 골판지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거 대북 관련주로 되어 있네요. 뉴스 보시면 북한 광물 시장 확대 속 대북 광물 실질 거래 경력이 부각되었다. 네. 이러면은 이제 그냥 대북 관련 테마주네요. 대북 관련 테마주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책 사항이기도 하고 이번 정부가 살아있는 한 대북 관련 이슈들은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북한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은이가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많이 헤쳐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 들어오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대북 관련에 대한 부분을 빼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서서히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버슈팅을 워낙 세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내려가고 이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모양이 돌아서는 위치는 여기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지지선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이 종목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굴곡 라인을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북 항해선 테마가 항상 문제예요. 테마가 문제라서 이 테마만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닐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지지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요 이격, 단기적으로 벌어진 이 이격만을 좁히기 위한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가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테마에 엮였다고 해서 그냥 몰매를 맞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북 관련 테마로 얽힌 종목인데 지금 대북 관련 테마들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도 된서리를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도 하락세로 전환되어 저항이 매우 두꺼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점 지지에 대한 부분이 가까이에 형성되어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는 위치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보유 중인 분들은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서 반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면 당장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 접근이라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양봉이고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배팅을 걸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만 보시고요. 기업 가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은 일단 정책적인 테마도 있는 거고, 뭐 북한이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지원을 필요로 해서 원조의 손길을 내보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테마로 흥해서 그 부분이 혹독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가도록 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또 걱정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뭐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현대차의 실적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7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좀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적이요. 2018년도만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요? 무역 분쟁에서 억울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적인 어떤 충격들이 또 전염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부담스럽다라고 일단은 현대차는 생각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짜잔. 이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연간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지금 2016년도 2015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죠. 2017년도까지 잘 버텼는데 2018년도에 반토막, 그 다음에 다시 좋아졌다가 또 좋아지고 2021년도가 되면 뭐 이제 2016년도보다 더 좋은 위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라면 어디예요? 여기, 요 위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본다라면 어떻게 평가하시면 되겠어요? 실적은 저 위치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적은 그 위치인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는 같이
내려가게 되겠죠. 즉 저평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 실적적인 전망이나 앞으로의 기대감이나 신차 효과 등등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런데 주가가 너무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찰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다시 돌려준다. 강아지 이론에 보시면 돼요. 강아지 이론. 강아지를 이렇게 끈에다 묶고 이렇게 가면은 지가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난리 부르스 치죠. 네. 난리 부르스 치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옆으로 돌아온다. 이거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기업도요. 지금은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을 정도의 뭐 경제적 충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장 중단 등의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업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지금 꾸준히 그죠? 그냥 적으면 되겠다.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계속 저평가가 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장기적 관점으로 홀딩을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고요. 뭐 만약에 10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좀 사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쇠라고 해야 되나? 쇠 하겠습니다만 추세가 단기 반등이라도 나오려고 한다면 소량 매수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요, 이런 종목들은 금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사놓고 기다렸다가 또 조금 더 사놓고 이런 식으로 분할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릴 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홀딩 유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볼까요?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요즘에 1인 미디어 뭐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둘 다 라이벌 관계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런 성장세는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좀 이렇게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을 딱 놓고 본다라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네, 일단은 단기적 조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단계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많이 올라온 상태, 즉 새로운 영역으로의 상승 돌파, 그 다음에 횡보 또는 살짝쿵 조정을 통한 지지선 확보, 다시 상승, 횡보, 살짝쿵 조정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상승이 정점을 찍은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조정을 조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국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인 미디어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4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단 추세에 우선하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을 말씀드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53,000원입니다. 53,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상황을 보고 다시 재접근하시거나 나중에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1인 미디어 또는 4차 산업 등에 따른 기대감은 있겠으나 추세가 너무 좋지 않고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간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경쟁 상대도 좀 많고요. 네. 평가도 있고 경쟁 상대도 좀 많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지속하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받고 나서 다시 방향을 상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선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3,000원. 네. 53,000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으니 이탈하면 일단 매도 또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보다는 이평선이 정배열 전환되거나 전환돼야 되겠네요. 네, 전환되거나 적어도 횡보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소량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한국 타이어 요즘에 좋지 않아요. 그죠? 이게 MB 4위잖아요. MB 4위. MB 4위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송구영신이라서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네요. 뭐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것처럼 했다가 또 나오지 않고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하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썩 좋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타이어 관련한 부분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긴 맞아요. 부품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효과를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경쟁 상대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품주들은 이제 중국산 부품들은 잘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새 타이어는 그냥 갖다 끼우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갈아 끼울 때 요즘에 중국산 타이어, 프리미엄 타이어를 갖다 낀다고 해요. 이 중국산 프리미엄 타이어의 가격이 우리나라 일반 타이어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타이어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국에도 프리미엄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이 가장 좋은 등급의 걸 사봤자 우리나라 일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품질력에서는 중국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중국산으로 안 갈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히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뭐 최근에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네, 원재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정도. 그냥 호재와 악재가 계속 동반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워낙에 추세가 더럽게 형성이 돼서 일단은 하향 추세에 대한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내려왔죠. 그래서 이 반등 기다려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단기적 반등이 강력하게 기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향 추세로 진행 중이나 이격이 크게 벌어진 시점이므로 단기 반등이 강하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구간은 단기적 23,500원이 이제 오늘 저점이니까 24,000원을 회복하는 시점에서의 단기적 매수 대응도 나쁘지 않고요. 단기 목표가 29,000원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 기대치도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보유 중인 분들은 반등을 기다려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죠. 네. 비중 축소하는 이유는 추세가 비중 축소의 이유는 추세가 하락세이기 때문입니다. 네. 적어도 저점을 잡았다라면 또는 횡보를 했다라면 매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관점이 유리하다. 대신에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DHC 보도록 합니다. DHC. 이게 뭐야? DHC인가요? 네. 이게 DHP인데 이거는? 뭐요? 뭔 종목이에요? DH. 뭐요? DHC 종목 아니었어요? DHC라고 써있는데, 네. 박용진님, 답이 없으면 다른 걸로, 그 다음 걸로 갑니다. 네. DHC,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방법이 없다. 종목이 안 나오는데, 네. DHC. 없잖아. 그죠? 네. 없어요. 네. 딴 걸 넘어갈게요. NHN이네요. 이동훈님, NHN.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NHN. 요 종목은, 이게 저거죠? 그, 네이버? 네. 그쪽 계열로 봐야 되나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 네이버, NHN,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이버. 그래서 얘는, 이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게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게임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 사업만 인적 분할한 거죠? 그러면 오케이. 얘는 컨텐츠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추세 돌림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애들이 방학이라서 집구석에서 오락만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들이 네. 개학이 연기돼서 애들 개학이 연기되어서 네, 집구석에서 게임만 합니다. 네. 아주 속상해요.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게임만 합니다. 어쨌건 게임도 컨텐츠 쪽이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가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고 상장 이후 분할 재상장이죠. 네, 분할 재상장 이후에 충분히 시장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의 위치로 왔으니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코 같은 경우도 NHN에서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죠. 홀딩 전략 좋고요.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수도 가능해 보이는데 매수 포인트 언제 잡으시면 되겠느냐? 지금 보시면 추세는 7만원 정도가 가장 좋네요. 근데 7만원 정도 들어오려면은 변동을 더 바바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만원 일단 지지선으로 놓고 완충 구간을 본다면 7만원에서 한 요정도 라인이니까 조금 깎아주면 7만 2천원대까지는 일단 들어와야지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 생각되면 되겠고요. 비중을 늘려가시는 위치는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콕 집어줄 정도의 한번 포인트고요. 발가락만 담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물대는 8만원에서 9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넘어서면 이 종목은 승승장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 때도 소폭 살짝 담가 놓고 상황을 보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가지신 분들은 홀딩 대신에 9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신다거나 더 들고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72,000원 정도는 되어야 매수 매력이 있고요. 9만원을 넘겨주면 추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때
신규나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단해 드립니다. 네, 좀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진단 이야기 해드리고요. 녹화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니까 거기서 또 못 보신 분들, 놓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우리 차우승 센터장님의 무료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질리는 시세면 바닥이 된다. 자, 지금이 정말 질려있는 시세인지 아닌지 그거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목요일 날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봬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